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시간으로 2019학년도 1학년 1학기 수일고등학교 중간고사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풀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들은 좀 빼고요.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는 나름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예정인데, 첫 번째 문제는 우선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수가 아닌 두 다항식 fx, gx가 있다. fx를 gx로 나눴을 때의 목, 나머지 이런 표현이 나와 있네요. 그때 이제 어떤 이론 부분에서 있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라. 뭐 이런 표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나머지 정리 형태와 관련된 문제를 만나면 으쌰, gx, qx, 나머지 rx. 자, 이 식을 쓰는 이 항목이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나머지 정리 문제는 아주 좀 색다른 이상한 문제가 나왔다고 치더라도 문제를 읽고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다. 이 부분을 쓰면 일단 풀 수 있는 시작은 아주 바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 생각 마시고 방금 전에 선생님이 썼던 이 식 쓰는 훈련부터 차분하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다른 문제랑은 달리 다른 문제에서 나머지 정리 원리가 이곳을 0 만드는 값을 집어넣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수일고에서는 조금 색다른 문제 형태를 냈네요. 기억 Rx 나머지 차수는 QX의 차수보다 작다? 우리가 이 공부할 때 나눠주는 이 GX 차수 하고 RX 차수 이렇게 해주면 이쪽 차수가 더 커야 된다는 걸 공부했는데 와우, 갑자기 몫에 대한 걸 물어봤네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해서 만약에 fx가 10차 라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gx는 몇 차 정도 할까요? gx는 한 3차만 할까요? 3차? 그럼 몫은 몇 차가 나오죠? 7차가 돼요. 그럼 나머지는요? 3차로 나눴으니까 아무리 차수가 높아도 2차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거 비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3차가 아니라 더 높은 차수로 나누게 되면 상황은 좀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목 부분이 7차 되는데 나머지는 2차 이렇게 되니까 목 부분의 차수가 더 높은 거죠. 근데 달리 생각을 해보면 이쪽은 이제 7차로 나눠요. 그러면 여기 3차. 그럼 여기는 6차까지 되죠. 어떻게 되나요? 이 비교는. 나머지 차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지금 RX의 차수하고 QX의 차수를 이렇게 논했는데 뭐 크다 작다 의미가 없어요. 뭐 작다 해서 틀렸다 그럼 크다 하면 맞나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사실. 자,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틀렸다는 그 항목을 자, 오른쪽 이 보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니은 보기 보겠습니다. fx를 qx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r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qx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 r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또 맞을까요? 우측에 써있다 아까 이 예를 보시면 될까요? 지금 이쪽을 이제 qx 개념으로 했는데 그러면 7차로 나눴다 3차로 나눴다 이거는 gx가 이제 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그럼 나머지도 뭐 2차 됐다 6차 됐다 이렇게 되는데 니은 맞을까요? 역시 맞을 수가 없겠죠. 니은도 아까 봤던 이 보기 가지고 맞지 않다는 걸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디귿은 뭔가요? 이거는 fx 더하기 gx다. fx는 이렇게 생긴 거고 그곳에다가 qx를 더하겠다. 그러니까 gx, qx 더하기 rx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qx를 마저 더하겠다. 그러면은 이 식을 다시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qx를 공통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겠네요. 이쪽 부분이 qx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gx가 남고 이쪽은 더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되면 또 rx 이렇게 남는 이런 식 변형이 가능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어쨌든 이 부분을 이제 나눴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몫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g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일단 몫은 이렇게 된다 라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식을 좀 잘 정리해서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 이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형태의 문제니까 대입하는 형태로. 즉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와는 달리 좀 특이하지만 일단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일단 쓰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이 여러분들이 좀 착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좀 냈는데 지금 선생님 오른쪽에 예든 이런 부분을 좀 봐가면서 기억 니은을 좀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좀 잘 이해 안 되는 분은 아까 제 선생님이 오른쪽 이해된 걸 다시 한번 조금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가면서 문제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은 뭐가 있나요? 복소수에 대해서 우악 35제곱 했을 때 이 녀석은 뭐 어떻게 계산되느냐 뭐 그런 형태네요. 최종적으로 뭐 A, B 곱을 하지만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묻는 거네요. 복소수. 이 녀석을 무턱대고 35제곱은 할 수 없는 거고. 자,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기초 공부를 한다면 어떤 이론 공부에서부터 연결돼 있을까요? 자, 실은 I 제곱, I 세제곱, I 네제곱 얘네들이 마이너스 1, 이건 마이너스 4, 이건 1 숑 그 다음 슉 이렇게 네 번마다 규칙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죠. 자,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혀 아닌 것 같죠? 전혀. 실은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계속 i의 뭐 100제곱 뭐 35제곱 이런 건 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출제자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1-i분의 1 플러스 i.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가 유리화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i가 나올 거예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제곱 해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i가 나와요. 이제 여기까지가 보편적으로 출제자들이 많이 출제하는, 물론 이제 i 출제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게 출제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번 문제도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제곱과 관련된 걸 내신 거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조언을 해준다면 a-bi 분의 b 플러스 ai 이런 형태의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문제풀이가 끝난 다음에 직접 연습장에다가 유리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 각 학교에서 만점 방지용 문제를 낼 때 맨 오른쪽에 써져 있는 이 형태의 A, B 자리에 숫자 집어넣은 그런 형태를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냥 i의 n승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겠죠? 이게 이제 이론 뒷배경, 이론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35제곱인데 학습이 되어 있다면 제곱이 좀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따로 놔두고 34제곱 이렇게 처리할 거고, 그럼 이제 이 부분은 따로 산수를 하면 돼요. 34제곱이라는 것은 요걸 이제 z라고 해주면 z제곱에 17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제곱이 아까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곱이 i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i의 17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몇 번마다 규칙이다? 쭈준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네 번마다 규칙이다. 그럼 16제곱 날라가고 그럼 i의 1제곱이에요. 계산이 끝나가네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이쪽 계산에서 i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계산 결과는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계산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 b 값, 자, 근데 뭐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루트 2분의 2, 뭐 근데 그 둘을 어떻게 했어요? 곱하기 하라고 했네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하고 루트 2분의 1을 곱하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뭐 i 그 다음에 이쪽 공부할 때 마이너스 i도 있었죠. 규칙이 제곱, 세제곱, 네제곱. 자, 이런 분들 공부되어 있느냐가 이게 이제 가장 기초 공부인데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된 형태에 대한 공부까지 되어 있다면 완벽한 중요한 시험 문제 유형 공부가 되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0번 문제 풀이 어떤 것이 나와 있을까요? 자, 2차 방정식 쫙 써져 있고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건 어떤 문제 유형이죠? 자, 어쨌든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 문제는 거의 모든 학교에 시험에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 그런 아주 대표 유형이네요. 9번 문제도 그랬었는데 와우, 이런 문제들 풀면 그래도 뭐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 K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들이 막 여러분들이 이제 항등식 공부할 때 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 문제를 착각해서 K에 대한 항등식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하는 그 부분이 이 문제에서 좀 함정에 걸려들기 쉬운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맨 앞에 2차 방정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죽어도 2차 방정식. 그럼 2차 방정식이 뭐다? 중근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차 방정식이 중근. 그럼 뭘 푼다? 당연히 판별식 D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뒤쪽에 뭐 짝수 이렇게 되게 있으면 이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자, 이게 더 효율적이겠죠. 자, 그래서 자, 센스 있게 K 플러스 A 바꿔가지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K 제곱 마이너스 4 K 플러스 4 는 0 이렇게 풀어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식을 이제 정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 문자가 K도 있고 A도 있는데 K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문자? K에 대해서 정리하자. 는 0이니까 이제 K의 항등식이다. 이제 K 값에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전개 한번 합니다. K제곱 안 쓰는 센스. 자, 그 다음엔 2AK 전개했을 때 플러스 4대는 K 뭐 이 정도. 그 다음 전개했을 때 A제곱 나오고요. 자, 이렇게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항등식 풀이 끝났습니다. A값 얼마? 마이너스 2.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만 알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 다 출제되는 대표 유형이라는 것을 명심해가지고 꼭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일고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 만족시키는 양수 xy 이때 4xy 값을 구해달라 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주어진 식은 두 번째 식이 조금 독특하게 주어져 있네요. 자,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어 있고 빼기 2배의 x 플러스 y 넘기니까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2, 4, 8 자,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y 값이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y 값이 4 이렇게 나오는데 양수 xy 그냥 나온 거 아니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 값이 4다라는 좀 주어지는 형태가 좀 독특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주어진 식 x제곱 빼기 y제곱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이렇게 처리되는데 지금 플러스 값이 4라고 주어져 있다면 즉 x 마이너스 y 값은 4, 32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렇다면 두 식을 합을 구하게 되면은 2x는 7 되겠고 차를 구하게 되면 2y는 1 이렇게 됐을 때 둘을 또 곱하게 하게 되면 4xy는 7 이렇게 돼서 문제에서 원하는 4xy 값을 구해라 라는 것까지 해결이 좀 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수일고에서는 좀 독특한 유형이 나왔는데 실은 2차 연립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2차 연립방정식이 사실 한 문제가 나오는데 쉬운 유형에서부터 좀 복잡한 유형까지 나왔어서 연립방정식 유형을 좀 한번 점검해 보게 되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1차, 2차 이렇게 나왔을 때 1차를 2차에다 대입하는 이게 이제 기초적인 문제 유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죠? 2차 두 개가 돼 있을 때 하나가 0 되게 되면 이 녀석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겠고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1차식이 얻어졌다는 뜻이고 그럼 1차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 것이 풀이법. 다음은 2차가 등장하는데 0이 아닌 녀석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풀이원리 상수항소거. 상수항소거 한다는 얘기는 2차 이퀄 0이라는 식이 얻어졌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위에처럼 이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는 뜻은 1차식이 얻어졌다는 뜻이고 1차가 얻어졌으니까 여기 마음에 드는 곳에 이곳에다가 뭐 대입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하라 이런 것이 풀이법이고요. 그 다음은 2차가 주어져 있는데 그 2차 항이 같거나 아니면 한 개이거나 이렇게 될 때는 2차 항 소거를 하는 것이 풀이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x의 n승, y의 n승 이런 형태가 우리가 x 플러스 y, xy로 표현된 식이 얻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식들이 x 플러스 y, xy로 모두 표현이 가능한 식이면 이런 것을 뭐 pq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식을 만들어가서 풀어가는 유형. 자,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2차 연립방정식의 풀이 형식들이에요. 이 중에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될 건데
자, 고등학교 참 과정 수학 공부하기 쉽지가 않네요. 이 많은 유형을 공부해서 딱 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이거랑 또 똑같이 닮은 형태는 아닌, 하지만 이제 여기 x 플러스 y가 치환되게 되면 모양이 똑같아지는 연립방 정식이니까 어쨌든 수일에서 좀 살짝 응용된 형태가 출제가 돼 있어서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납득이 잘 돼야 되는데 어쨌든 문제 유형들 다시 한번 좀 잘 점검해서 다른 유형이 나왔을 때도 잘 풀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이해됐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역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4번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 허근들을 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4차식 뒤쪽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24가 있기 때문에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전개하기는 조금 답답하시죠? 자, 이럴 때 이제 전개를 어떻게 해서 정리할 것입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주어진 이런 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구성을 좀 다시 살펴야 되죠. 인수분해를 해서 x2, x 플러스 4, 마이너스 24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어떻게 처리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엔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전개를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자, 어떻게 전개하는 게 목적이죠? 자, 이쪽까지 똑같은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자, 그러려면은 여기 숫자 1, 3, 2, 4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 합이 똑같아지는 거를 빨리빨리 확인해서 찾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치환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x제곱 플러스 5x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은 이렇게 전개 4 이렇게 전개 6 해서 10 x제곱 플러스 5x 처리가 되겠고 4, 6, 24는 지워지니까 땡큐. 그냥 치환 안 하고 썼어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면 치환하셔도 되고 그렇게 되면 x제곱 플러스 5x가 공통으로 쫙 생기고 x제곱 플러스 5x에 더하기 10 이렇게 쓰면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까지 끝났습니다. 좌측에 x제곱 플러스 5x 실근, 우측에 여기서 무슨 근? 허근. 끝났죠. 그 다음부터는 좀 넌센스 퀴즈 같아 보이네요. 그러면 이 근을 사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허근 갖는 식이니까 알파, 알파, 파 이렇게 되는 건데 와우, 이걸 베타라고 얘기해줬네요. 그럼 이게 베타, 바가 되는 거고 어머, 농담이 심하시네요. 이걸 이렇게 곱하기 한 거랑 또 이렇게 곱하기 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똑같은 거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2배의 그냥 알파, 알파, 바 우리는 2차 방정식은 무엇을 가지니까? 혈내근을 가지니까 그러면 두 군의 곱은 우와 10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 20 아주 그냥 가볍게 끝나죠. 자, 이 문제는 뭐 4차식이 허근 같습니다 라는 뭐 그런 형태들을 좀 언급한 것 같지만 실은 인수분해 문제가 다시 나온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4차 방정식 이런 것 때문에 쫄아가지고 볼까봐 한번 좀 이렇게 그런 문제 유형이 아니라 그냥 인수분해 차원에서 나온 문제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문제를 한번 선택해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좀 이해 잘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가서 또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 주어져 있는데 한 근을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다음 식을 구하라. 거의 고차 방정식에서 모든 학교에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중요 문항이죠. 자, 그러면 이론들을 좀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좀 점검 좀 먼저 해보고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세제곱은 1이다 라는 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이항시켜서 쓸 수 있고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되고 자,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뭘 알아야 될까요? 실근이 문제가 아니고 우측에 나오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곳에서 이제 허근이 나오는데 허근 오메가다 라고 얘기가 되면 우리가 허근은 무슨 근을 갖는다? 혈내근을 자동으로 근 가져야 되니까 요 방정식은 오메가, 오메가 바 이 두 개를 이제 근으로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는 2차 방정식 이론 먼저 그거 가기 전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 이건 뭐 근이란 뜻이니까 뭐 그렇게 새로운 이론도 아닌 거죠.
이건 뭐 이론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자연스러운 식 두 개가 얻어지고요. 그 다음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파. 이거 뭐죠? 두 근의 합이죠. 그렇다면 2차 방정식 이론 적용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나오고, 오메가 파 두 근의 곱 a분의 c 해서 나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이론이 나올까요? 자,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 때 이런 식을 가운데 차수인 x로 나누게 되면 이제 뭐가 생기죠? 이렇게 이쪽에 오메가, 이쪽 부분이 오메가 분의 1, 가운데 1 나온 거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당연히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은 마이너스 1, 또 이런 부분도 생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 지금 요 근이 오메가인데 오메가는 근이니까 대입하면 이제 세제곱은 1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이론이 오메가 세제곱, 그 다음 오메가 바의 세제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론 정리가 거의 끝나가는데 한 가지가 좀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 식에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면 오메가 제곱은 저 양변을 오메가로 나눈 거니까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요 식에서 또 오메가 바는 이꼴 오메가 분의 1 이런 식이 얻어지죠? 나누게 해주면 되니까. 그럼 이 부분을 다 연결시키면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거꾸로 오메가 바를 가지고 했다면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다라는 이런 이론들이 얻어질 수가 있어요. 아주 다양한 식 관계가 얻어지죠. 근데 사실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근위 공식으로 오메가를 실제적으로 구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 이런 우측에 있는 이런 복소수 숫자를 주어지고 오메가 뭐 고차 부분을 뭐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 2 오메가 플러스 1은 이꼴 루트 3i, 그 다음 제곱 과정 거쳐서 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는 이런 풀이도 존재해요. 많은 형태들이 있죠. 자, 어쨌든 나올 수 있는 대다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들은 지금 이곳에 정리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 문제풀이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빠뜨렸네요. 이런 오메가들은 이렇게 세제곱 1이기 때문에 세 번마다 규칙이다. 아주 또 중요한 정보 기억하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자, 이런 정보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비슷한 형태대로 주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식개수가 또 분모에 들어가서 좀 많아요.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죠? 일단은 저는 볼 때 오메가 플러스 1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써야 되겠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써야 되겠고,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 써야 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쓰는 모양이 오메가 4제곱인데 세제곱이 1 될 거니까 이 부분하고 똑같이 써지겠죠. 5제곱이 똑같이 써지죠. 6제곱 똑같이 써지죠. 그러니까 세 번마다 반복되니까 이 형태가 반복이 되겠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3, 6, 18에서 이만큼밖에 안 나오거든요. 6개. 근데 이게 지금 20에서 끝나는 거니까 2개가 남죠. 그래서 사실은 오메가 더하기 이 부분하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1분의 1, 요거 2개가 이제 따로 좀 이만큼 남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좀 기억해야 돼요. 일단 이게 좀 어렵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좀 이 부분을 이제 좀 정리해서 이런 거를 구하는 거다라는 걸 좀 알았습니다. 자, 이걸 좀 어떻게 좀 편하게 풀 수 없을까요? 자, 슬슬 보기 시작합시다. 그럼 배운 내용 중에서 뭘 이용할까요? 자, 제일 먼저 세제곱은 1이다. 거의 뭐 계산 끝났네요. 그 다음 오메가 더하기 1 이런 부분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제곱 이건 뭐 이렇게 구하라 이런 부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여기 부분은 그냥 끄집어내서 여기 이제 1 집어넣어서 2분의 1이었으니까 더하기 3 쓰고,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거 똑같아지니까 이걸 7 빼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는군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부분은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는 있고 오메가 제곱,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쪽은 1, 이쪽은 오메가. 7은 어디다 쓸까요? 7은 A 7 이쪽에 쓰죠. 뭐. 더하기 3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 제곱하고 오메가 플러스 1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이항시키니까 얼마?
이쪽에서 오메가 플러스 1을 이항시키면 얼마?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뭐 오메가 이제 뭐 위쪽을 대입할 수도 있고 아래쪽을 대입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약분해서 마이너스 1 되고 그래서 계산 결과 7 되고 3 되고 결과 10 되고 이렇게 되셨죠. 자, 문제는 지금 오른쪽은 뭐 수일고에서 나온 문제식의 특징을 이용해서 어쨌든 세 번마다 나오는 특징에서 거식 형태 쓰고 나머지 부분 쓰고 나머지 이제 좀 주어진 식에서 계산을 했는데 지금 오른쪽 부분 문제 풀이 이전에 선생님이 먼저 좌측에 정리해준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셔서 이 오메가 나온 문제가 나올 만한 유형들에 대한 이론들이 좌측에 다 있으니까 이 이론들을 정리해서 학습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수일고 문제 그리고 다른 학교의 뭐 유사한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문제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들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리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기운 좀 받으셨습니까? 자, 16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등식 항등식일 때 뭐 똑같은 말을 두 번 쓴 것 같네요. 항등식일 때 계수들에 관련되는 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식 자체가 좀 복잡해 보여서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 계통의 문항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 식은 또 쭉 또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잘 이용해야 되는데 주어진 이 식을 잘 살펴보게 되면 x가 공통으로 되어 있는 x 4제곱 빼기 더하기 x제곱 빼기 3 이런 형태의 식이에요. 그 안쪽에 있는 부분이 되셨습니까? 자, 근데 이 부분을 또 전체를 또 몇 제곱 하겠다? 세제곱 하겠다. 세제곱 이렇게. 와우. 그렇다면 이 식 결과에서는 절대 아무리 못해도 차수가 몇 차씩은 나와요? 3차가 나와요. 근데 이 결과가 뭐 A0, A1X, A2X 제곱, A3, X 세제곱해서부터 쭉 가가지고 A15에 X 15제곱까지 모든 항이 다 나오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항들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A0, A1, A2 이런 값은 다 뭐예요? 0이에요. 0.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식은 양변을 x 세제곱으로 이렇게 좀 나누기를 해서 식을 좀 다시 써서 x 4제곱 빼기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은 자, 여기서부터 약분해서 a 세제곱이나 a3 a 4제곱 x 이런 식으로 해서 a15에 x 12제곱 이런 형태가 사실 문제에 주어진 식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질문하는 항목에 A 제로값을 구하라 라는 항목이 있는데 자동으로 뭐 A 제로는 뭐 0이었겠죠. 아까 이 부분에서 나온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그럼 풀어가야 되겠는데 항등식이다. 주어진 식을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하기에는 너무 엄두가 안 나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 풀이는 어떻게 하는 거다?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잘 구해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풀어야 될 거 보니까 A3이 없어요. A3 어떻게 구하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인데 그것이 쫙 여기니까 A3에서 이렇게 요 값은 따로 계산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연관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x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1, 2에다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되면은 자, a3 나오고 그 다음 x에 1을 들어가니까 a4, a5 최고 계수들이 전부 다 얻어지겠다. 이런 공부 됐습니까? 다음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플러스 1 됐습니까? 그럼 또 똑같이 계산되는 거니까 또 마이너스 1이네요. 와우. 자, 근데 이제 오른쪽이 그럼 또 똑같은 식을 쓰는 건 아니겠죠? A3. 자, x에 마이너스가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A4. 그 다음은 x 제곱항입니다. 플러스 A5. 그 다음 마이너스상 플러스상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맨 마지막에 이곳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돼서 A1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A, 5, 7, 9 뭐 이렇게 다 홀수 부분들인데 3, 5, 7 이런 홀수 부분들이 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다? 도식을 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합.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건 계산됐고요. 그러면 2배의 A3, A5, A7, A9, 뭐 A11 뭐 쓰는 김에 다 쓸까요? 13 이렇게 이제 얻어져 간다. 이렇게 또 약분도 하나 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 되면은 이 계산 결과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나오는 거예요. A3, A5, A7 그만 쓰고 땡땡땡 이용해 볼까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해야 될 것은 여기 5부터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5부터 A7 이렇게 가는 이 값을 계산해 달라 라고 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3 이렇게 처리되죠. 근데 아까 A3이 어떻게 계산됐습니까? 계산이 미리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27에서 26이고 문제풀이에서는 A0까지 구하라는 얘기 있었지만 A0는 0이었으니까 답에는 영향이 없고 해서 정답을 구해내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항등식 문항 중에서 모든 학교가 다 출제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제법 많은 학교들이 좀 복잡한 식 형태로 해서 지금 수일고에서 낸 이 문제 유형들을 언급을 해요. 근데 수일고에서는 지금 이렇게 세제곱을 또 끄집어내서 x를 끄집어낸 거죠. 끄집어내서 세제곱한 요 세제곱 요 좀 독특한 부분이 이곳에 좀 가미되어 있는 좀 레벨업 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서 같이 좀 더 풀어봤습니다. 제가 기운도 불어넣었으니까 힘내서 또 공부해야 이 문제풀이를 또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해는 잘 되셨습니까? 잘 이해해야 되는데 몇 번 들어서 좀 학습을 좀 잘 했으면 하는 아주 중요 유형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또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 문제 가서 또 다른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출발합니다. 2차 방정식 두군 알파 베타에 대해서 새로운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건 또 뭐죠? 이상한 거 주어져 있네요. p 플러스 q 값을 구하다. 자, 수일고 선생님들이 아주 훌륭한 문제를 내신 것 같습니다. 요 부분 뭘까요? 잘 모르겠네요. 큰일 났네요.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아는 것부터 하나하나 좀 해가 볼까요? 우선 2차 방정식 주어져 있으니까 두군의 합 1, 두군의 곱 마이너스 3 이거 가능하시죠? 됐습니다. 구해놨습니다. 자, 요건데 아마 수일고에서 만점 방지용으로 내신 문제 같은데 식 생김새를 잘 볼까요? 알파의 알파? 베타의 베타? 허허, 모양이 똑같은 요소가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요거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이쪽으로 이항시키면은 뭔가 모양이 생기는데 2x 세제곱 더하기 fx는 0 모양 형태가 생기는데 이곳에 지금 알파 베타가 들어갔더니 성립하더라 이런 뜻이죠. 지금 한 말 좀 이해되셨습니까? 즉 2x 세제곱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주어진 식을 쓰게 되면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알파 베타가 근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3차식이니까 근이 하나 더 있으니까 감마 이렇게 하나 더 쓰고 되셨죠? 그렇게 되면 이 문제풀이는 그냥 근과 계세의 관계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1 더하기 감마 으쌰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므로 감마는 마이너스 2분의 3 자연스럽게 근 하나를 알았고 그 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베타 자 여기 또 센스 있게 써야 되네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감마 공통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마이너스 3 1 감마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는데 자 a분의 c 이런 형태 와우 이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9였는데 이게 이제 2분의 p다라고 해서 p는 이꼴 마구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요
알파, 베타, 감마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게 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t다. 마이너스 2분의 9다. 그러면 원래 9가 아니라 q 값이네요. 오, 큰일 날 뻔했네요. q 값은 또 역시 마이너스 9가 되겠다. 그래서 답이 마구마구 나와서 정답은 p 플러스 q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재밌었습니까? 마구마구 나오죠. 자, 수일고에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표현, 나온 이 표현 똑같은 모양을 이용해서 이런 3차 함수를 떠올리는 아이디어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양시켜서 똑같은 모양 3차 함수 떠올리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이해하셔서 어려운 문제들도 쓱쓱 풀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락쌤의 문제풀이 19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 2차 방정식의 두근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BC 구에서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네요. 와우,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의 근은 2알파.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의 근은 4알파분의 2.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2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a 2알파 b 4 플러스 알파분의 2 마비 와 알파분의 8 c.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쭉 쓰고 나서 보니까 삐삐 좀 관련된 부분이 딱 하나 보이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쪽에 대입해서 마이너스니까 이항시키면 되겠네요. 2알파 플러스 4 알파분의 2 이퀄 제로 됐습니까? 자, 전체에다가 알파를 곱하게 해주니까 2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2는 0에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1은 0에 어디서 많이 봤네요. 제곱은 0에 자 뭡니까? 그래서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우와 나왔습니다. 그럼 뭐부터 할까요? 자 C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8 끝. 자 그 다음 또 우샤 대입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뭐 1은 이꼴 마이너스 A, A값 마이너스 1 끝 됐고 B는 어디다 할까요?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나요? B값은 얼마? 마이너스 2 해서 와 죄다 음수값이 나오네요. 우와 어떡하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무엇 하라고 했지요? 자 제곱해서 더하기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64도 있고 그 다음에 4도 있고 1도 있고 자 그러니까 69쯤 나오나요? 69가 문제의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아느냐라는 정도의 문제였어요. 그때 이제 맨 처음 문제 풀 때 근이 2 플러스 알파 알파분의 2도 보이고 해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정신을 좀 집중해서 잘 풀었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소수령 답지 가는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좀 잘 쓰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 잘 되셨죠? 수일고 20번 마지막 문제. 와우 벌써 마지막 문제가 됐네요. 자 문제 봅시다. 직사각형 PQ는 2점 RS는 해서 X축에 있고 함수에 있고 해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둘레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가느냐 라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 활용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뭐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서 여러 학교에서 또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자 쫄지 말고 그래프가 나오면 뭐 하나만 잘하자. 자 지금 같은 경우는 S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좌표 X, Y 뭐 이런 거 하나만 하자 뭐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얘 2차 함수가 되면 이제 대칭축 정도 이 구해가는 것 정도 하나는 해야 되는데 대칭축과는 요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해주면 빨리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적용해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학습했다면 굳이 완전 제곱식 정리 안 하고 대칭축을 구했습니다. 이걸 왜 그래 구했을까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구해야 되는데 요 길이는 요 값이 여기 X좌표가 X 이렇게 돼 있으니까 2-X 해주면 요 길이가 나와요.
그럼 요런 길이가 몇 개 있을까요? 1, 2, 3, 4. 4개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 y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당연히 몇 개가 있고 2개가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식이 이제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특히 이제 이 y 부분에 함수식을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처리가 되면 자 전체 정리식이 되죠. 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그 다음 플러스 8 이런 형태의 식이 얻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최고차가 음수인 2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우샤 이런 모양의 언제 최대냐? 역시 꼭지점의 x좌표는 아까 했던 대로 마이너스 2의 분의 b 적용하면 1, 즉 x값이 1일 때 최대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뭐 최대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값을 구하면 되겠죠. 1을 문제식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 플러스 4 플러스 2에 얼마? 10 이렇게 해서 최대값을 구해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서술형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서술형. 학교 선생님들이 마이너스 2의 분의 b 이 부분을 좀 인정을 안 하셔서 지금 이거 구할 때도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예, 뭐 또 마이너스 4 플러스 4에서 이제 이 부분이 정리될 때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대칭축이 2다. 또 이 부분 정리할 때도 마이너스 2 끄집어내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인가요? 마이너스 2x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좀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 자체 부분에서 이렇게 글로 써져 있는 형태에서 채점을 하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식이 이게 마이너스 2의 분의 b에서 1 나온 건지 완전 제곱 정리를 한 건지 확인이 필요하시죠?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 제곱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요소로서 들어가는 거니까 서술형 답지 쓸 때는 완전 제곱식 정리하는 형태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문제 해석이라든지 문제 풀이할 때는 대칭축 마이너스 2의 분의 b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풀이를 하시는 게 아마 시간이라든지 개념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실 거예요. 좀 이해됐습니까? 좀 약간 서글픈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잘 적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수일고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랑랑랑!